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 현대사까지.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석중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서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아시아 대륙은 오늘날의 인도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 인도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도 대륙이다 라고 종종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문명, 우리 4대 문명 배울 때 배웠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아리아인들이 이제 선주민을 지배하면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카스트에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의 계층이 있었고요. 이 카스트 제도가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인도 문명이 인더스강 유역에서 겐지스강 유역까지 확장해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인도 문명 배울 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국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도시 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간에 교역하면서 상업행위가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들이 성장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브라만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브라만들은 이제 브라만교라 그래서 복잡한 의식을 강조하는 종교를 통해 이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랬죠. 그런 상황 속에서 브라만교에서 이제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것인데요. 우파니샤드 철학은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이었습니다. 브라만교의 그 형식적이고 복잡한 종교의식을 좀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고요. 그 속에 이제 브라만교의 사상 중에 업과 윤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업과 윤회는 사람이 살면서 행한 일로 다음 생에 태어날 계급이라든가 혹은 신분 혹은 인간일지 동물일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이 이제 원래 브라만교에 있으면서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수단이었는데요. 수행을 통해서 이 윤회의 고리에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 철학이 자이나교와 불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먼저 자이나교는 엄격한 계율과 고행을 통한 수행으로 해탈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굶어 죽는 것이 최고의 경지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불살생, 생명을 죽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 불교인데 불교와 뭔가 좀 비슷한 측면이 자이나교에도 있죠. 불교는 인간 평등을 강조하면서 윤리적 실천을 통한 해탈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해탈이 가능하다라고 보았는데요. 이것은 자이나교나 불교나 마찬가지였던 측면이 있고요. 이 불교를 만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는 크샤트리아 계층 출신의 그러니까 왕족이었습니다. 왕자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궁궐 밖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며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 해탈한 사람, 이게 부처인데요. 그래서 불교는 신을 믿지 않고요. 이제 욕망과 생사,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해탈을 추구했습니다. 그 방법이 윤리적 실천이었다는 거죠.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는 고행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공통점, 자이나교와 불교의 공통점은요, 브라만교의 윤회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업과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을 둘 다 추구를 하는데 그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권위주의와 엄격한 신분 차별에 반대를 해서요, 누구나 수행을 통해 해탈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조금 쉬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교가 자이나교보다
널리 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다음으로는 마우리아 왕조의 북인도 통일입니다. 기원전 4세기 후반부터 기원전 2세기 초반까지 인도에 마우리아 왕조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춘추 전국에서 진나라, 한나라 이렇게 발전하던 시기였고요. 서아시아에서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입니다. 알렉산드로스에게 망한 것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죠. 이 마우리아 왕조의 주요 문화유산은 산치대탑인데요. 이 산치대탑은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볼 아소카 왕이 세웠다라고 하는 그 불교의 탑입니다. 네, 이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한 배경에는 알렉산드로스,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알렉산드로스의 영향이 있는데요. 알렉산드로스가 인더스강 유역까지 침입을 해서요, 인도의 통일을 자극합니다. 이게 왜 통일을 자극했는가? 알렉산드로스의 치하에서 이제 분열되어 있던 인도 북부의 여러 국가들이 하나의 정치체,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제국 아래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통합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 속에서 교역로가 열리게 되면서 교역에도 눈을 뜨게 되고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금방 멸망하지만 이 영향이 인도의 통일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가 최초로 북인도를 통일하는데요. 이 마우리아 왕조에서 이제 첩자 제도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다양한 모습의 스파이들을 둬서 각 지역을 감시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인도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우리아 왕조 때부터 시작해서 이후 인도 역사에 계속해서 이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마우리아 왕조의 유명한 왕으로는요, 아소카 왕이 있는데요. 이 아소카 왕은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륙의 대부분을 통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정복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친 이후에는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통한 제국 통합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제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에 고뇌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다가 이제 불교를 통한 정신적인 감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신라 역사를 배울 때도 등장할 이야기인데요. 이 전륜성왕의 개념을 통해서 제국을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이 전륜성왕은 불법, 불교의 법, 다른 말로 다르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아소카 왕 때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가 발달했는데요. 예전에는 소승불교라 불렀는데 이것은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조금 깎아내리는 표현이다 라고 해서 최근에는 상좌부 불교로 교과서도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유행하면서 스투파, 탑인데요. 탑이 건설되고요. 그리고 불교 경전들이 정리가 됩니다. 아소카 왕도 이 불교의 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소카 왕이 죽은 이후에 이 마우리아 왕조는 금방 몰락하고 맙니다. 자, 질문입니다. 아소카 왕이 죽은 이후에 마우리아 왕조가 금방 몰락했다고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역사학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쿠샨 왕조와 대승불교의 발전인데요. 마우리아 왕조 이후에 기원 후 1세기에서 4세기 때에 쿠샨 왕조가 다시 북인도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쿠샨 왕조는요, 이란 계통의 유목민족인 쿠샨족이 세웠는데요. 이제 북인도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중국, 인도, 이란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독점하고 중개무역으로 번영하게 됩니다. 이 쿠샨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카니슈카 왕인데요. 북인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 영토를 넓히면서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요. 불교를 보호했습니다. 근데 이 카니슈카 왕 때, 쿠샨 왕조 때의 불교는 아까 마우리아 왕조 때의 상좌부 불교가 아니라요. 이제
대승불교라고 하는 불교의 새로운 종파입니다. 이 대승불교는요,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던 상좌부 불교와는 달리 대중의 구제를 꾀하게 되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해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처가 신격화됩니다. 불교를 믿는 불교 신도들을 열반, 해탈, 경지로 이끄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부처 그리고 보살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이것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천국과 지옥, 불교적인 용어로는 극락과 지옥, 그리고 미륵, 구세주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대승불교가 발전하는데 카니슈카 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 불교 종파들을 모아 회의를 통해 이제 대승불교의 교리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쿠샤 왕조 때는 이제 새로운 미술 양식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간다라 양식입니다. 이 간다라 양식은 인도 문화에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되면서 형성되었는데요. 부처가 신격화되면서 이제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와 헬레니즘 문화에서 신상을 제작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 간다라 양식이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간다라 양식은요, 대승불교와 함께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전파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불상의 양식의 출발이 이 간다라 미술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인도의 고대 제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인도라는 대륙이 또 중국만큼 크기 때문에 그 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요한 왕조들 위주로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될 텐데,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